그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 파트죠. 잠깐만. 네 번째 파트. 아이고 힘들어. 도형의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 도형의 이동인데 우리가 그 나중에 대수를 가면 저기에서 또 뭐 이제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늘리기 줄이기도 막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대수 가면은 사인 그래프 뭐 위아래로 2배 늘리기 이런 거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지수함수에다가 반영을 시켜갖고 지수함수도 막 늘리기 줄이기 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그거를 파악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대수 가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공수2에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정도를 진행을 해요. 먼저. 그쵸?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먼저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 선행하신 분들 여기 선행 안 한 사람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알 거야. 자, 평행이동을 하는데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 1번 점 P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죠? 평행이동 시키면? 아니 그냥 진짜 저만큼 움직이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점 P'은 어떻게 됩니까? x1에다가 a 더하고 y1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되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두 번째를 배우잖아 우리가. 자, 만일에 도형이죠. 이번에 도형. 직선, 곡선 같은 애들.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통 여러분 이렇게 쓰는 표현을 처음 보긴 할 거예요. 이 표현이 뭐예요? 이게 사실 일반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도 한쪽으로 몰면 우리가 알고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주나? 하지 말고 팔 빼? 왜 그러고 있어. 자, 칠판 봐.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로 x, y가 들어간 식이 는 0이다 라고 정리되는 이런 자취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되는 요 꼬라지를 우리가 이제 막 일반형이라고 배웠잖아. 원도 이렇게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 더한 게 0이다. 그래서 x, y가 들어간 식이 는 0이다 라고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렇게 된 표현을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음함수라고 배워요. 참고로 y는 꼴로 되어 있는 걸 양함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x, y로 된 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선, 2차 함수, 그러니까 포물선, 그 다음 원 같은 그런 도형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선행했을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응?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부호가 반대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그래서 f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다. 해서 x 자리에 x 빼기 a를 교체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쵸? x가 있던 자리에 뭘 대신 집어넣는다? x 빼기 a를 집어넣고 y가 있던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y 빼기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저거 왜 그런지는 배웠어요, 여러분? 선행할 때 외우긴 했을 거거든? 왜 그런지 배웠어?
배운 사람 손 없나요? 아, 봐봐봐. 예를 들어 봐봐. 여기 L1이 있어.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는 직선이 있대. 있어? 네. 그치? 이걸 내가 X축으로 이거 ABC 썼으니까 P만큼 예를 들어서 Y축으로 Q만큼 평이동을 해서 이렇게 동겼어. L2가 생겼어. 그럼 이 L2가 어떻게 되냐? L2가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A X 빼기 P 더하기 B Y 빼기 Q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지? 근데 왜 그러냐? 참고로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평행이동한다고 기울기가 바뀌진 않죠.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했던 자체 방정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여기 집어넣을 때 등호가 성립해 안 해? 합니다. 하죠? 그리고 이걸 옮긴 점을 이렇게 평이동시킨 점을 이 룰대로 px, y에서 요거씩 만드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예. 근데 관계식이 어떻게 돼? x가 뭐랑 같아? x1 더하기 p랑 같지? y가 뭐랑 같아? y1에서 q 더한 거지? 근데 내가 20 빼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x1이 x 빼기 p고 y1이 y 빼기 q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넘기니까 바뀐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예. 집어넣어서 식을 뺐잖아. 그러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평행이동의 바뀐 점을 x, y라고 해서 저걸로 식을 만들려면 원래 저 바뀐 점인 평행이동한 점인 x, y가 얘라고. 그럼 지금 얘가 x고 얘가 y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점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내가 이 x, y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가 얼마다? x1 빼기 a고 x1이 얼마다? x 빼기 a고 y1이 얼마다? y 빼기 b일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원래식에다가 집어넣기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남의 식을 뺏는 이런 형태로 가서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물론 나는 증명은 모르겠다, 결과만 외우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어떻게 배우면 돼? 점은 부호 그대로, 도형은 부호 반대로. 이 정도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선행할 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체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걸 한 번은 봐놓고 넘어가면 좋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 내용이죠? 별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밑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 연습시키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뭐뭐 있어? 여기 지금 도형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뭐뭐 있죠? 원. 배운 게 몇 개 없어요. 뭐뭐 있어요?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직선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포물선 있죠? 2차 함수. 맞지? 그리고 뭐 배웠어요 이번에? 원 배웠죠. 요런 애들의 평행이동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 할 때 직선은 진짜 이룰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포물선이랑 원 같은 경우는 요거 써도 되는데 애들이 요거 안 쓰고 뭐 써요? 이거를 꼭지점이라든지 원의 중심점 이렇게 특정한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맞아 아니야? 뭐 그렇게 풀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북 주신 거 보시면 지금 말한 것처럼 평행이동 설명이 있고 점의 평행이동 있고 도형의 평행이동 있죠. 맞죠 여러분?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된다고요. 별거 없다고.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일반적인 점의 평행이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직선의 평행이동 내용이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안 해, 잘.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별로 막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진 않아요. 심지어 서울고는 방학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일반적인 직선 점에 대한 대칭이동 대칭이동 문제는 시험에 안 내겠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해준대요. 그 정도로 요즘에 잘 안 다루긴 합니다. 교육과정 상에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어? 상무는 그런 얘기 못했지, 안 들었지. 그러니까 상무는 내가 뭐 어떻다 얘기 못하겠어. 근데 일단은 서울고는 그럴 정도로 사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요즘에 약간 힘이 빠진 파트라 요것만 제대로 외우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되고 자, 가볍게 워크북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그냥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별거 없어요. 자, 유형 보시면 점평행이동, 직선평행이동, 포물선 평행이동, 원평행이동 있죠? 맞죠? 딱 요 정도 4개 정도 다룰 겁니다. 딱 이 정도 한다고. 도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진짜로 대표 유형도 이 도형에 맞춰서 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점이랑 해서 합니다. 엄청 쉬워요. 이거는 틀리면 바보입니다. 아, 진짜 봐봐봐. 자, 문제 1번 봐봐. 1번 보시면 점 A가 마이너스 1,A야.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해서 2, 마이너스 5가 됐대. 같은 식으로 점 B가 B, 4인데 이게 평행이동해서 4,3이 됐대. 그러면 요거 봐서 알겠지만 X축으로 얼마만큼이에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 같고, 이거 보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얼마? 7만큼 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네. 아, 마이너스 7. 미안. 이렇게 평행이동 한 것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A가 얼마인 거예요? 7 빼서 마이너스 5인 거니까 A가 얼마야? 2일 거고. 이 같은 평행이동이 되잖아. 3 더해서 4인 거 보니까 B가 얼마야? 1이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점 2,1 A, B라는 점을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3 더하고 7 빼면 된다고. 그럼 이서준 이거 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요놈이 나오겠죠. 이런 얘기라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직선에다가 해볼게요. 자, 직선 2x 플러스 y 빼기 6은 0이다.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우리가 봤듯이 점 자체가 플러스야. 근데 그걸 내가 자치를 구하려고 하는 점 x, y로 바꿔서 남의 식 뺄게 넣으려면은 항을 넘기겠죠. 넘겨서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 상태로 대입된다고 했죠? 맞죠? 아까 증명했듯이. 네. 그럼 어떻게 식이 나와야 돼? 2에 x 대신에 x 빼기 2, y 대신에 y 빼기 n. 이렇게 할 줄만 알면 된다고. 이게 다라고. 그치, 태준아? 그치? 이렇게 넣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y.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 알게 돼. 맞지? 평행이동으로는 기울기가 안 바뀌죠. 식이. 뭐만 바뀌어? 상수항만 바뀌어요. 자, 상수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은 0이다. 근데 이게 얼마라고? 정리했더니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n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9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푼다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럼 이거를 그냥 귀찮게 내면 밑에 있는 6번처럼 바꾼 평행이동한 놈이 뭐 접해요 이딴 걸로 다른 단원 내용이랑 섞이는 거 정도지 이거 자체가 어렵게 낼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고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치? 자, 그리고 포물선이랑 원은 조금 특이하게 풉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7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포물선이 있어.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해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y는 x제곱이 된대. 그러면 방법 1번 직접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 빼기 b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배의 x 빼기 a 빼기 2다. 이걸 정리해서 얘랑 같아요 라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은근 귀찮잖아. 누가 봐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방법 2번 점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원래 식이 보시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포물선에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얘가 y는 x제곱이 됐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뀐 거야? 0,0으로 바뀌었죠.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돼요?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플러스 6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랑 b가 얼마다? 2랑 6이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쉽게 풀면 된다. 됐어 얘들아? 할 수 있겠어? 쉬워요. 이거는 거의 쉬어가는 파트입니다. 다시 외우기만 하면. 그럼 원도 비슷한 느낌이겠지. 넘어가서 원도 봐봐. 원이 자 참고로 살짝 얘기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직선은 평행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안 바뀌어요. 맞죠? 상수항만 바뀝니다. 그리고 포물선도 뾰족해지는 정도는 안 바뀌죠. 방향도 안 바뀌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안 바뀌죠. 뭐만 바뀌어요? 꼭지점의 좌표만 바뀝니다. 원은 어떨까요? 원도 중심 좌표만 바뀌지 반지름은 안 바뀌겠죠? 네. 그래서 10번도 마찬가지야. 얘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제곱이 c인 원이 있어.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제곱이 4인 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 당연한 얘기인데 3 빼서 0 되니까 얘 3이죠. 그 중심 좌표만 생각하면 맞지? 1도에서 0 된 거 보면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반지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얘 4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6이에요. 엄청 쉬운 거죠 이거는. 맞지? 뭐만 외우면 이 내용만 외우면 돼.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겠지. 자, 밑에 있는 여러분 2번, 5번, 8번, 11번 딱 5분 만에 풀어주세요. 한 문제 1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쓱 풀고 넘어갑시다. 2번, 5번, 8번, 11번 그동안 저는 이거 사진을 찍기도 너무 내용도 없긴 한데 이거 찍어놔야지. 요새 이거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파트가 평행이동이. 보시면 알겠지만 틀리면 바보.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합쳐서, 그러니까 대칭이동도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 둘 다 별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둘을 합쳐서 내. 합친 문제는 나와요. 혜준아 풀라고 했다 자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제 역할이라 저는 열심히 잔소리 할게요.
아이고. 깜빡이 올라가면 아이고 피곤 싫어. 바지 가는 시간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목 아파. 자, 별 문제 없이 풀리나요, 여러분? 별 내용이 없긴 해서 금방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수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뭐 문제 내봐야 뭐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도 이거 내면은 그냥 깔아주는 문제 정도 되겠죠. 그냥 진짜 깔아주는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될 거고.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몇 문제 됐죠? 더 됐나? 다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는 뭐죠? 두 번째 파트는 대칭 이동입니다. 여러분, 대칭 이동이 뭐예요? 대칭을 시킨다는 게 뭐예요, 일단? 아니, 어떤 이동을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라며. 대칭 이동이 뭐야? 저걸 어떤 그 직선이든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찍으면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대칭 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그 대칭 이동은 특정한 그 점이라든지 직선에 대해서 먼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점이랑 일반적인 직선을 그 다음에 할 건데, 세 번째 그게 어려운 거야 원래. 왜냐하면은 이 특정한 점에 대해서 하는 거나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하는 건 생각보다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점에 하는 거랑 도형에 하는 게 동일해요. 자, 먼저 점부터 할게요. 대칭 이동.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 아무 점이나 아무 직선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특별히 몇 개를 줘. 그거에 대한 거를 외우라는 거야.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그거를 되게 요즘에 잘 안 다룬다고, 최근에. 자, 먼저 배운 가락이 있을 테니까, 자, 점부터 보겠습니다. 점부터. 아까처럼, 자, 그 점 P,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요. 알겠죠? 요번에 이제 기준이 되는 애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쓸게요. 어디 갔어? 여기구나. 자,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거 봐봐, 개념 정리한 거. 개념 정리한 거 보시면은, 자, 기준이 되는 게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쵸?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 여러분, X축이라는 놈은 사실 어떤 직선인 거죠? Y는 0이란 애. 그러면 이렇게 X축, Y는 0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을 시킨다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여러분,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거죠? Y좌표에 뭐가 바뀌어, 정확히는?
호가 바뀝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P'은 x1에 마이너스 y1 이렇게 바뀌겠죠. y좌표의 부호만 바뀝니다. 맞죠? 자, 동일하게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는 0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 x 부호만 바뀌겠지. 0한테 값만큼 더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P'은 마이너스 x1, y1 이렇게 y좌표는 그대로 x좌표만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원점은 어떤 애예요? 원점은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x축은 y는 0이니까 y 부호가 바뀌는 거고 y축은 x는 0이니까 x 부호가 바뀌는 거고 원점은 둘 다 0이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봐봐. 점대칭은 어떤 개념이냐면 좌표 평면이 있고 원점이 있고 여기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2,3이 있어. 그러면 요 방향으로 그대로 반대쪽으로 보내면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야. 그지 얘들아? 그래서 더해서 0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부호가 반대여야겠지. 그래서 얘랑 더해서 0이고 더해서 0일 거 아니야. 맞죠? 여기는 y가 0이니까 x좌표는 모르겠고 y좌표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거 세 가지가 있고 4번, 5번이 있는데 4번이 뭐예요, 여러분? 요거 언제 쓰는 거지? 자, y는 x 대칭이 있어. 그리고 5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는데 최근에는 얘도 잘 안 외우긴 해요. 여기까지만 많이 설명합니다. 그치? 선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질문.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돼? 준이야. 그치? 이거 왜 둘이 바뀌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돼? 둘 다 바뀌고 부호도 바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외우면 좋기는 해요, 당연히. 나는 근데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건 안 외우더라도 저기까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질문해보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 뭐 억지로 하려면 하겠지,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아니 봐봐봐. 좌표 평면이 있어요. y는 x가 있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있어.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 대칭한 점이 어디 있겠어? 여기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길이만큼 한 번 더 가면 되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보통. 그럼 이 점을 x, y라고 놓고 요거랑 얘랑 수직해야 되고 얘 둘의 중점이 여기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증명을 했단 말이야. 증명을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얘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결과만 외운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네. 결과는 근데 외워야 된다. 이거 언제 써? y는 x 대칭? 여러분 y는 x 대칭 언제 써요? 나중에 함수 가서 역함수 할 때 쓰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은근 많이 쓰거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언제 많이 쓸까 얘들아?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나? 자면 안 돼! 정신 차려! 이게 너무 쉬운 거라고 안 듣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건 처음 듣잖아. 자, 얘가.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말한 것처럼 역함수 할 때 써요. 맞죠? 나중에, 요거, 공수2 역함수 들어가잖아. 나중에 얘가 뭐랑 엮여 있다고? 역함수랑 엮여 있다고. 역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나중에 뭐 설명 들으면 돼. 어차피 뒤에 함수가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대칭이잖아, 예를 들어서. 맞아, 아니야? 네. 그치?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 점이 예를 들어 좌표가 뭐 예를 들어 2,1이라는 점이 있어.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켜 볼래요, 여러분?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떤 점이 찍혀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수선의 발열에서 옮기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요점 지키지 맞지? 네.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치 얘들아? 그치? 맞나요? 네. 자 이거랑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잘 봐봐. y는 x 대칭 시켰으면 어떤 애가 나올까? 1, 2 나오죠. 그럼 이제 요 둘은 원점 대칭이지? 맞지? 네. 여기 90도 되고 뭐 이런 애가 나와요.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중에 할 때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점일 때 이렇게 됐는데 도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 2번 도형일 때. 아까 우리가 말한 도형은 지금 배운 게 몇 개 없죠? 어떤 거 있다고? 직선, 포물선, 원점도 있어요. 그쵸? 근데 도형, 물론 그냥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것도 도형이라서 그림으로도 할 거야. 근데 자, 도형일 때 어떻게 된다고? 얘랑 똑같아요. 자, 도형 f, x, y는 0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1번 x축 그러니까 y는 0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똑같이 f, x,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돼요. 2번 y축은 x는 0이죠? 얘도 도형에서 마이너스 x, y는 0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요. 교체해주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3번 원점도 동일하겠지. 맞아 아니야? 아유 힘들어. 똑같은 거 계속 쓰기 힘드네. 얘도 둘 다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예요.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야. 다른 것까지. 알겠죠? 순수하게 x 잘라내서 그 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겁니다. y 잘라내고 마이너스 y. 그럼 4번 y는 x는 x 도려내고 y 집어넣어주고 y 도려내고 x 넣어주면 되고요. 5번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평행이동할 때는 반대였는데 여기는 부호가 그대로죠? 그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똑같이 이거 비슷한 얘기야. 봐봐. 점이 원래 x1, y1이 있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직선처럼 이런 데 들어가 있지. 맞아 아니야? 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x1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원점 대칭이면 x라는 점이 마이너스 x1이지 y라는 점이 마이너스 y1이지. 그 내가 요놈의 자취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내가 이거 다시 x1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더하기면 x1으로 정리할 때 넘어오니까 이항을 할 때 더하기가 이항되면 뭐가 돼? 빼기가 되잖아. 네. 그래서 x1은 x 빼기 a가 돼서 얘가 들어갔다고. 근데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이항해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하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거를 다시 이항하면 x1은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점일 때랑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 왜냐면 얘는 더하기 a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이항해봐야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반대쪽 넘기면. 맞아 아니야? 물론 나누기지만 사실은. 그지? 네. 그래서 부호가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로 하겠어? 도형이라고 해봐요. 도형이라고 해봐요. 어떤 애? 직선. 그리고 원. 포물선이랑 원이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포물선이랑 원 할 때 생각해봐. 포물선 같은 경우도 봐봐.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 이건 좀 신경 써야겠지. 이런 거를.
뭐가 바뀌어? 최고차항 계수가 반대가 되잖아. 네. 이 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방향도 신경 써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원은 어때? 원은 사실 별로 신경 쓸 거 없지. 중심만 신경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했듯이 꼭지점만 가지고 옮기는데 그러면 조금 조심할 게 있다고. 누가? 포물선은. 방향을 좀 신경 써야 돼. 참고로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y는 x 대칭 같은 건 안 해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렇게 된 애를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해요. 원은 하겠지만 그냥 원점 x축 y축 정도만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아휴, 그렇게 조시는 분들 다 잘할 자신이 있는 거지 얘들아? 왜 이렇게 자? 이거 쉬운 거 설명할 때 좀 잘 들어보라니까. 안 돼요? 어?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더워? 아니 추워? 아,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그러면 더울 텐데 다들. 응? 모르겠다. 그래 한번 꺼보자.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수준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못하면 바보. 못하면 바보. 여기까지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3번. 자, 점 A가 얼마다? 4,2야.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더라? 4,-2 맞아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P가. 그 다음에 P를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부호 바뀌는 거지. X는 0, Y는 0이니까. 그래서 Q는 좌표가 마이너스 4,2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치? 네. 그리고 PQ 길이 구하라고 하면 얼마예요? 나온 사람이야? 응? 자, PQ 길이 구하라고 하면 얼마야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은 8이랑 4잖아. 그치? 네. 계산해보면은 아니 루트 그러니까 이게 80이요. 루트 80이니까 4루트 5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여기가 쉬워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방식 볼게요. 여러분 그 16번 봅시다. y는 2x 빼기 3이 있어. 얘를 x축 대칭을 한대. y는 x. 네. 자,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X랑 Y랑 바꿔요. 그치? x랑 y를 바꾼다기보다는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떤 애가 나와? X는 2Y 마이너스 3. x는 2y 빼기 3 이렇게 되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L1이 됩니다. 그리고 에러는 다시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을 한대. 자,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x는 2배의 마이너스 y 빼기 3.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 통째로 바꾸시는 게 편해요.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은근슬쩍. 네. 진짜 그대로 x를 도려내고 마이너스 x를 거기 대체해서 넣는 거예요.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요게 나왔죠? 요게 L2입니다. 그래서 정답에서 L2의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0 넣었을 때 y값 구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2y는 마이너스 3에서 y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바꿔 넣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막 증명까지 원하지 않아. 결과물만 외워 제발.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19번 보시면 포물선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빼기 3이 있어요.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대. 여러분 y축, 즉 x는 0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x 자리에 뭐 넣는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넣는다고 했죠. 물론 얘는 포물선 자체의 꼭지점을 찾으니까 점으로 치면 어떻게 하면 돼? x 좌표에 부호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마이너스 x 빼기 2a의 제곱 맞나요? 네. 그리고 플러스 얼마 해야 돼?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네. 꼭지점 좌표가 얼마나? 꼭지점 좌표가 2a, 4a 제곱 빼기 3이라고. 이거를 y축, 즉 x의 부호를 바꾸면 어떤 점이 돼? 요 점이 되는 거 맞아? 네. x 좌표만 부호 바뀌겠죠. 근데 얘가 y는 2x 플러스 5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대입하게 되면 쭉 이렇게 정리해서 a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가 나오겠죠. 근데 양수니까 답은 얼마? 1. 그래서 보통 이제 꼭지점 위주로 간다는 거야. 포물선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은 자 하나 더 22번처럼 원은 어떻게 한다? 원의 중심으로 하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해도 돼. 식으로 한다고 틀린다는 게 아니라 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22번 보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k야. 근데 이거를 어디 배치? y축 배치. 그러면 x는 0의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뀌겠지, 중심이. 근데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되죠? 네. 대입하면 4 더하기 얼마야? 미안.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니까 4 맞고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3이니까 9되죠? 그래서 k가 루트 13인 게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건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식을 할 땐 하겠지만. 그치 얘들아? 네. 자 이렇게 일단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 해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서 너무 쉽단 말이야. 졸리잖아 그 정도로. 그치? 졸릴 정도로 쉽단 말이야. 그치 민준아? 그치?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섞어서 하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 섞어서. 이거 섞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일단은 안 썼고 쉬운 거부터 연습해보자. 여러분 한 번씩은 풀어봐야 되니까. 자 14번, 17번, 20번, 23번 빠르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섞어서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쉬운 거 하는 거야 오늘. 그치? 얘들아 여기까지는 진짜 엄청 쉬워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암기만 했다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혜준아 네. 뭐하니? 핸드폰 줘. 왜요? 줘. 왜요? 풀라고 하면 안 풀고 핸드폰하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올라와.
가볍게 풀어보세요. 쉽죠 아직은?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기본 외우는 거예요. 따라하면 돼 그냥. C3로 대치동할 때가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로 줄어들면 C3로 대치동할 때 x 플러스 5가 남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리가 없는데? 근데 달라질 아니지 안 달라지지. 23번이지. 네, 봐봐. 내가 부호 정리 안 하고 한번 해줄게. 봐봐. 23번 보면은, 그러니까 자, 첫 번째 C1이라는 원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2라는 원이야. 그 다음에 C2는 얘를 C1을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자, 일단 누굴 기준으로 하는지가 중요해. C1을 기준으로 y축 대칭 이동이야.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C3 같은 경우는 C1 갖고 하는 거야 일단. C2로 하는 게 아니고 C1을 하는 거고, C1을 y는 마이너스 x를 대칭 이동이잖아,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은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뭐가 헷갈리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저거 안 바꿔도 똑같아야 되긴 해.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다 했어? 주영아? 왜? 왜 안 되고 있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어제 너무 긁어가지고. 어? 어제 뭐? 너무 긁었어요. 뭐지? 자, 나머지 분들 대충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솔직히 그거 뭐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 싶겠지. 그래요,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는 못하면 바보인 내용이긴 해. 다 그냥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갔다 와.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만 아니면 쉬워요. 쉬운데 이따가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내용을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이게 학교 시험에 안 나올 확률도 높고 그럴 거라서 막 깊게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제대로만 배우면 원래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니까. 진짜 이제 보면은 여기도 학습 내용 보면은 고쟁이에 보면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더 설명을 안 해.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은 그 일반적인 점이랑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딥하게는 안 하려고 해요. 딥하게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넘어가서 이제 그 혼합형 문제를 제가 몇 개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파트 설명하고 1회 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 이제 섞어서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자, 우선은 25번 볼게요. 자, 25번 보시면 점피를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했대.
시킨다는 거야. 점 P의 좌표를 몰라. A, B라고 둘게요. 얘를 근데 일단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그럼 어떤 점이 되지? A 플러스 1, B 플러스 2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어디에? Y축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P1, P2라고 하자. X는 0 대칭이니까 X 보호 바꾸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점이니까 통째로 부호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거 전체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 점인데 얘가 지금 뭐랑 같다고? 3,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4겠죠. B가 얼마겠죠? B도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P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 내가 지금 갑자기 난이도가 원방에 비해서 툭 떨어진 건 맞아. 원방에 비해서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8번도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쭉 하면 돼. 흐름상으로. 알겠어? 네. 나한테 세로로 푸는 이유가 이렇게 쭉 흐름 따라가면 그대로 나오니까. 자, 28번. ax 빼기 2y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먼저 뭘 한다? 평행이동을 시켜.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1. 자, 그럼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어떻게 되죠? 아까 배웠잖아. 부호를 반대로 반영시켜야겠죠? 요렇게 평행이동 시킨 놈의 부호를 반대로 반영해서 x에 대입해 주는 거죠. 붙여주는 거죠. 이거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지? 정리하면 ax-2y에 추가로 어떤 애가 붙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다로 바뀔 거예요. 자, 요 놈을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대칭?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어디에?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죠. 그럼 어떤 식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 얘랑 같대. 그럼 A가 얼마야? A가 3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포물선이랑 이런 애들도 똑같이 해주면 될 거고, 사실은 꼭지점 위주로 쫓아다니거나 원의 중심 위주로 쫓아다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으로 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유형 12번이에요. 요게 실제 학교 시험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나마 낼만한 게 유형 12번입니다. 여기는 별표 3개 쳐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형에 그냥 이렇게 식 주고 평행이동 시키고 대칭이동 시키는 건 따라하면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그림으로 주거든요. 한번 봅시다. 지금 둘 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먼저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보시면 fx, y는 0이다라는 도형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직선이나 원 같은 애가 아니라 그림으로 줍니다. 어떻게 줬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애가 나왔어. 이런 애 줬어. 그리고 나서 질문이 이겁니다. fx 플러스 1, 2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도형은 어떻게 생긴 도형일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긴 도형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건 너무 쉬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앞에 건 그냥 외워서 넣으면 끝났다고. 그걸 뭐 시험에 내면 틀리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나마 좀 애들이 틀리는 유형이 이거거든. 선행할 때 봤을 거 아니야. 준이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본 적 없어? 본 적 없다고? 아니 이거 솔직히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거 RPM에 있고 다 있어. 어떤 문제집으로 했든 간에 다 봤어요. 여러분이 선행했을 때 봤던 문제라고. 안 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준영아, 공수투 많이 했다며. 이거 어떻게 해? 공수도 많이 하는데 뭐만 많이 해? 대수는 많이 한 거야? 네. 왜 공수투는 안 했어? 학원에서 안 했겠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자, 여러분 이거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얘 이 시까지 가는 과정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건데, 보통 대칭 이동을 시키면 부호가 바뀌다 보니까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혼합이 되어 있는 건데, 먼저 대칭 이동 관련된 추론을 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 추론하는 게 실수가 좀 적어지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만 하면 평행 이동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이랑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자, 뭐부터 추적하라고? 대칭 이동을 먼저 추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XY가 X-Y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는 게 뭐였죠? 어디 됐지? Y 부호가 바뀐 거니까 Y는 0, 즉 X축 대칭이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자,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 내가 이거를 먼저 어떤 대칭 이동을 한다? 대칭 이동을 X축, 즉 Y는 0에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나와?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근데 그 다음 얘가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됐어? 바뀐 식을 먼저 봐.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니까 정확히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요 놈이 된 거지. 여러분 보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었어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넣었어요. 평행이동 시킨 거지. 어떤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 넣은 거 보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있겠죠. Y 대신에 Y 빼기 2 넣은 거 보니까 뭘로 했어요?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있겠죠. 근데 이거 제대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Y가 뭘로 교체됐는지 봐야 된다고. 교체된 걸 보고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요런 도형 됐겠지. 맞아 아니야? 그지? 네. 그리고 얘를 X축으로 옆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2칸 올렸다며. 그지 얘들아? 네. 그럼 어떤 도형이 돼요? 옆으로 한 칸 옮기고 위로 2칸 옮기면 이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3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 요거를 애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상한 데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요렇게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뭘 먼저 한다? 대칭이동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행이동 할 때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거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저게 될 테니까 실제로 대칭이동 시키고 평행이동 시켜서 도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비슷하게 35번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5번 보시면, 자, 좌표평면이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도형이 있어.
얘를 fx, y는 0이다라고 잡았어. 근데 얘를 이쪽 편에 이렇게 옮겨 놓은 애가 있죠? 얘가 어떤 식인지 묻는 거야. 얘들아,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칸 내리고 y축 대칭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칸 내리는 효과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한 칸 내리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변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겠지. 그럼 한 칸 내리는 놈은 어떤 애야? f, x, y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죠.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얘를 어디 한다? y축 대칭해야 되잖아. 그럼 x쪽 부호 바꾸는 거죠. 그럼 얘가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잠깐만 이거 맞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가 됐지? 확인을 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더워라 씨.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오면은 잠깐만 되는데 여기 지금 보기 없지 이게. 아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돼서 그래. 왜냐하면 봐봐 이거 뒤집어내도 똑같은 애죠. 네,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x축 뒤집어내라고 또 주장을 해도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데 얘가 보기 없어 지금. 맞아 아니야? 네, 그럼 보기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 도형을 다시 어디 대칭? x축 y는 0에 대칭을 해도 도형 모양은 똑같죠? 얘가 좀 직사각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애가 나와? y 자리에 뭐 넣는 거야? x축 대칭이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거지. 네, 그래서 요렇게 해도 돼 안 돼? 됩니다.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인 거야? 얘는 있잖아 거기에. 몇 번? 2번이죠. 근데 요거는 그래서 좀 내면 어려워요. 잘 안 나오고 좀 이거 막 좀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얘가 많이 나와요. 요 스타일이. 요 스타일을 풀 줄 알아야 돼. 고생이 있나? 나 모두 고르시오나? 저기 스텝 2에 하나 있으려나? 있을 것 같은데 234번 있죠 그쵸? 스텝 2 보면 요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된 건데 얘는 오히려 근데 이거 두 번째 문제에 가깝긴 하다 그치? 그리고 얘도 정사각형이라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겠네. 이제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움직여서 겹쳐지는 거 다 찾아야겠네 그치? 이거 좀 노가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도형이 얘처럼 모양이 좀 특이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직사각형도 그렇고 정사각형은 더더욱도 그렇겠죠. 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까지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일반적인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닌 얘기 안 할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알겠지? 일단 10분 좀 쉽시다.